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이혜라입니다. 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부족한 점은 메우고 잘하는 점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이 확산하면서 공공기관 개혁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미래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초대 손님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신완선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 추워졌는데요. 먼 길 오셨습니다. 고생해 주셨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기업 경영평가 단장을 지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요,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들한테는 한 해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나면 국민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그것을 바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고 그 중에서 이제 예산을 스스로 조달하는 데가 공기업이고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준정부기관, 네. 뭐 정부에 대응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공공기관들이 전년도에 그 원하는 미션들을 잘 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방향 조정이 필요하면 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수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짓고 한 해 농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뭔가 다음 해와 또 미래를 위해서 조정하는 기능, 그 기능이 바로 경영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작년 한 해의 실적을 좀 돌아보고 잘한 점을 찾고 또 못한 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척도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공공기관 개혁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개혁 왜 필요한 겁니까? 개혁은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고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프로젝트를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앞으로도 계속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의 주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혁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자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맨날 뭐 혁신이고 맨날 개혁이고 그런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끊임없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개혁에 동참해야 될 그러한 주제다 하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 정부와 좀 비교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정부는 아무래도 많은 좀 자원을 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 평가가 198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뭐 6대 국가, 뭐 한 10대 국가 정도로 발전할 때까지 끊임없이 바꾸고 혁신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변해가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공익성을 강조했어요. 공공성을 강조해서 아무래도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투입하는 관점에서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많이 투입된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느냐 하는 그러한 어려운 숙제를 지금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선진화나 합리화 이런 다른 이름으로 좀 시행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 번번이 그 원하는 치만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들이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매번마다 이제 단어가 바뀌거든요. 뭐 혁신, 개혁, 합리화, 효율화, 네. 뭐 생산성 계속 바뀌니까
이건 맨날 그 말잔치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저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또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정부나 또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분들도 정말 그 헌신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은 우리가 좀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바라는 많은 부분에 대한 해결이 있는데 그러한 기대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낮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시아 품질협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아시아국 29개국을 대상으로 각 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6개의 기업을 뽑아서 네. 그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29개국 중에서 자기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가 매우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짚어볼 게 최근 공공기관 개혁의 트렌드를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주요 이슈 같은 것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공공기관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랑 맞닿아 있는 거니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했었지만 저는 그 기본적인 배경이 공대 교수예요. 네. 대부분 이제 행정학이나 경영학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대 교수로서는 유일하게 평가단장을 해보았는데 이 의미는 저희들은 좀 문제 해결자의 관점에서 많이 보거든요.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 그런 담론보다는 혹은 총론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갈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안에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단장을 조금 보면 더 되겠죠. 실질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자동화되고 효율화됐어요. 그 얘기는 사람 혹은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에 민감한 민간 기업에서는 가능하면 기계로 대체하고 시스템으로 대체해서 인력의 필요성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효율적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여유 인력, 그렇게 이제 민간 부분에서 줄어드는 그 여유 인력이 결국은 공공 섹터에서 어느 정도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투입되는 인적 자원 혹은 그러한 물적 자원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다. 특히 우리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아주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서 한 5년 사이에 한 10만 명이 더 우리 공공 인력이 늘었는데 네. 그러니까 초점은 물론 이제 그러한 정원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는 노력도 꾸준히 해서 뭔가 가벼운 정보를 만들어야 되지만 핵심은 그렇게 공공 섹터에 늘어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ICT가 매우 좋은 나라니까 네. 이런 우리들의 자산을 활용을 해서 좀 글로벌 가치라든지 국제 교류라든지 우리들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더 민간 협력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그런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부분이 결국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고 결국에는 미래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이번 주 초에 이 정부에서 공공기관 관련 정비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핏 얘기를 잠시 해주셨지만 현 정부의 이 공공기관 관련한 개혁 구상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요. 저는 현 정부의 개혁 구상안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는 관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 부분을 협력해서 그런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공공섹터의 역할을 잡아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성 극대화 또 효율화 추구 같은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 정부에 이제 과도하게 하여간 이게 늘어난 자원적 부분에서 정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허리끈을 졸라매자 하는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재무 건전성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추구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정원, 예산 이런 부분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과연 어떠한 시그널을, 어떠한 개혁의 시그널을 우리 공공기관에 줄 수가 있는가. 예컨대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관심의 대상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관, 신재생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이 조금 출범을 해서 네. 좀 전문성을 중시하는 그런 우리 공공기관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제시하는 것이, 또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원 감축, 예산 감축, 뭐 자산 매각 이런 거 못지않게 한쪽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줄여나가는 반면에 다른 한 축은 과연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전문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금 초기에는 그러한 좀 허리끈 졸라매고 뛰자 하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그널을 주는데 조금 더 기관에게 좀 자율성과 어떤 혁신성, 개혁성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 주신 게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구 하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그리고 정부 기관들, 그리고 나아가 국민들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많이 했던 것 중에 잘 안 된 것들이 예컨대 뭐 성과연봉제, 또 뭐 직무급제, 예. 이런 식으로 거기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이런 참여하는 방식을 좀 조정하려는 것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제일 민감하기도 하고요. 제일 민감하기도 하고, 또 당장 변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도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숙제는 우리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그러한 전문성과 역할을 어떻게 조금 더 유연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변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좀 적응해 가면서 우리 국가 발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숙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노동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안을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본질은 뭐 직무급인데요. 그게 공공기관 내에서 이제 좀 전문성을 달리해서 A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과 B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C라는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로테이션 시켜서 조금 더 다른 역할을 주고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기관 내에서 그렇게 직무 차별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거부감들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 내보다는 공공기관 간. 왜냐하면 어떤 공공기관은 이제 건설 인력이 많이 남아들어오고 있거든요. 건설을 예전에 많이 하다가 이제 건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그 건설 인력이 건설이라는 직무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기관은 지금 막 뭐 건설을 하려고 해가지고 예컨대 건설 인력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설 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내에, 전체 공공기관 그룹 내에 일종의 풀 개념으로 거기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 네. 내가 비록 A라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B나 C라는 공공기관 가서 나의 직무, 즉 건설이라는 직무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자격제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 뭐 10개나 20개 정도의 그러한 그 전문성 혹은 직무급으로 해당될 수 있는 인력 풀을 좀 운영을 해서 공공기관에 속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 가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또 나중에 또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컴백하는 이러한 좀 유연한 그러한, 저는 이제 뭐 공공기관 협력 에이전트라 부르는데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유연한 그러한 직무급 인력을 좀 확보하는 것이
그 부분에 좀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종의 기능 전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이게 자신의 역할이 새롭게 부여가 되면 당사자로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평생 근무할지 알고 또 뭐 공공기관은 되게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네. 내가 한 회사에 왔단 말이죠. 근데 내 전문성이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만약 건설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건설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정작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회사가 건설이 부분이 강했다가 이게 이제 줄어드는 경우에 나의 그 기능, 나의 전문성을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다른 네. 분야로. 근데 내가 내 기능을 전환시키는 개념보다는 나는 전문성이 생겼으니까 건설 분야에 그걸 이걸 가지고. 유지를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필요할 때 거기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나 스스로의 기능이 꼭 우리 회사 내에서가 아니라 공공그룹 전체에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 공공기관별로 그 기능을 새롭게 디파인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에 건설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에 설계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 이번에 글로벌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기능 전환이 필요한 것들을 선언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같이 풀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롭게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기능 전환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량 개발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적극적인 태도가 전제되지가 않으면 혹여나 좀 비대한 공공기관을 방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일에 대한 좀 보완책이나 뭐 대책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이제 그 전문성 기능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풀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잘 쓰이지 않으면 결국 숫자만 확보되어 있고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자칫하면은 이게 오히려 또 공공기관의 그 인력을 더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은 끊임없는 학습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에 있거든요. 네. 하나 분명한 것은 어제의 나의 전문성이 내일 꼭 필요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뭐 민간부문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의 모든 직무 혹은 모든 전문성들은 뭐 3년 혹은 10년 계속해서 다음 미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기들의 그 직무의 수요를 좀 점검을 하고 그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하면 또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하는 그런 역량의 전환, 역량의 강화가 동반되어야만 이런 숫자적으로 늘어난 인적 자원이 실제 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적 가치를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 공공기관 하면 부채가 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국민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번 정부가 정말 뭐 경영평가의 재무 건전성, 재무 쪽으로 뭐 가중치를 많이 높였거든요. 그만큼 재무 건전성 문제, 뭐 부채 관리 문제가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재무에 대한 문제는 아마 초미의 관심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공기관의 공기업, 일부 공기업 말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예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게 예컨대 뭐 전기비라든지 뭐 수도비라든지 이런 일반 그러한 사용료 같은 것들을 적게 내면 네. 사실은 공공기관이 그걸 가지고 운영할 때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느 정도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따라갔을 정도로 이게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언매치가 되게 되면은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좀 서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이 임금 체계를 이렇게 유지했을 때 우리 공공기관의 부채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쭉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표로서 좀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 지표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국민도 알고 공공기관도 알아서 저 지표는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코스트를 올리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은 몇 년 후에 엄청난 부채 상황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훨씬 더 공감대가 있는 그러한 합의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라. 그리고 그 지표를 지속적으로 좀 예측하고 보여줘서 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좀 합의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해관계자의 양보와 공감이 참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위해서는 좀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든지 공공섹터에 한 20, 30년 이렇게 관여하고 활동하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너무 이 공공재정에 대해서 남의 돈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자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깝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 재정에 대해서는 내일이 아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훨씬 더 조금 더 정교하고 공감할 만한 그러한 공공 관리 지표들을 좀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후진형 재무관리 관점, 내 돈만 내 돈이고 정부 돈은 남의 돈이다, 이런 개념에서 정부 돈이든 내 돈이든 결국 우리가 자원을 이 시점에서 남용하게 되면 시간 지나게 되면 우리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선진형 재무관리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단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조직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이 되거나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경평단장을 지내시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지금껏 나름 정말 열심히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공공기관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그런 시그널이 필요하다. 그런 새로운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우리들의 미래가 밝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 또 위정자들, 또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든 분들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현안 같은 것들을 나의 일로,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같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큰 시점인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오늘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